HR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 부딪히고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표님,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HRD 제도 기획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새로 만들고 그거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동기부여를 통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는 상황인데, 이게 큰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한 40명 정도 규모니까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제가 설득도 하고 제가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보여지는데, 큰 조직은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 조직에서 아니면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제도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동기부여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많은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동기부여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대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 깨있는 시간 와서 일하는데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하려면은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깊게 몰입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 우리 성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몰입을 하게 되면요, 동기부여는 스스로가 그냥 저절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막 그 조직 레벨에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도 이 성원들,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일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자신의 일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워라밸이라는 측면도 이게 전체적인 삶에서 일의 밸런스, 또 일 이후의 밸런스를 어떻게 정말 균형 잡아 갈 것이냐. 깨어있는 시간 60%를 보내는 일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워라밸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 인사나 아니면 HRD를 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동기부여 요소를 일의 의미 또는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자극을 주고 어떻게 찾아가게 도와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저희의 굉장히 큰 명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전에 모셨던 임원분 중께서 보통 저희가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40대까지는 이제 회사라는 곳에서 막 달리잖아요. 그럼 인생의 가장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기에 뭔가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를 이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의 비판적인 뉘앙스만 있어도 꼰대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비난당한 듯한, 저는 그런 경향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좋든 싫든 저희는 8시간 이상을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고, 내 인생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곳에서 내가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사가 나를 절망시켰다. 뭐 물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다 동의하고 일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사가 잘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열정 있는 친구들까지 회색 인간을 만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고 고등교육을 받아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 밥벌이를 하는 곳에서는 본인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율과 책임은 빼고 권한, 자유가 권한, 여기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은 어디 갔는지를 너무 상실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식만 가져도 저는 일의 의미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싶다가도 다시 회복 탄력성이 와서 내 인생에 집중을 하면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만 생각해도 일의 퀄리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이 세태가, 저는 제가 벌써 중년이 되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좀 세련되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되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시님은 어때요? 지금 두 분께서도 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HR을 나의 커리어로서 선택하게 됐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내가 왜 HR을 하게 됐을까?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HR 되게 힘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제 현업 부서에 있을 때는 HR 부서, 돈 쓰는 부서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현업에서는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고 수치가 나아지니까 매저업을 하고, 근데 HR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다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라이프, 삶 중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워킹에 쓰다 보니 워크 또한 라이프의 일부분이고, 그러면은 세상을 더 낫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다수 사람들이 나의 삶의 영역인 직장, 일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셀프 모티베이트 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삶을 가치롭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워크플레이스 디자이너로서의 HR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구성원들, 내가 소속된 구성원들이 이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한 HR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진짜 주니어가 저런 비전을 갖고 진짜 본인의 프로페셔널을 시작한다는 건 진짜 너무 짝짝짝,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HR에서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HR 담당자들 간의 어떤 네트워킹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서 만나는 인사 담당자들과 이제 대화를 보면은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도 그 상하로는 대표님이나 어떤 다른 부서들의 어떤 거기 관계에서, 그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다른 동료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외로움을 느낀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지친 우리 HR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매일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회사 와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의미를 두고 있느냐, 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굳건하게 세팅이 돼 있으면 기대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사 프로페셔널, HRD 프로페셔널이니까 결국은 경영층은 경영층대로 당연히 그 기대가 있는 거고, HRD 프로페셔널로서는 또 자기의 프로페셔널로서의 생각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내가 프로페셔널리 보면은 아무리 경영층에서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시고 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그 판단,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을 냈을 적에 진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졌을 적에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는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게. 그다음에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인사는 뭐 여러 가지 그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그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정적인 부분들은요, 100개 중에 1개만 잘못돼도 그냥 엄청난 불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99개 잘해줬는데 그 1개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듣게 되니까 사람이니까 그것도 당연히 서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내가 인사의 프로페셔널, HRD의 프로페셔널로서 판단하니까 그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거를 똑같은 마음으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끼어 있는 세대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거는 느끼겠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얼마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챌린지나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나의 프로페션에 있어서의 내 프로페셔널한 그런 판단과 그런 역량으로 실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만이 결국은 그런 외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 전반적으로 HR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어떤 걸 주의하고 어떤 걸 또 배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게 커리어를 해외 영업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 돈을 벌어보고 돈의 중요성도 알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에서 경영지원 팀장을 하다 보니 회사가 조직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해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HR로 더 파고들었는데 문제는 내가 HR로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기업에 있다 보니 사실 임원까지 가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HR 담당자로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 패스를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HR로서 나중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나의 장기적인 고울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표님 생각도 궁금해요. 혹시 수연 책임은 뭐 이런 고민한 적 있어요? 저 이 질문 하실까봐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런 질문 제가 스타트업으로 나오면서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너는 꿈이 도대체 뭐길래 나가니?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경험들을 저는 잘 모아서 잘 정리한 다음에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가치 있는 HR 업무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게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의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공유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의 꿈은 이제 스타트업으로 들어와서 제가 아주 기초적인 업무를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은 스타트업 HR들이 간과하고 놓치지만 중요한 것들은 헤매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아주 출발점에 있는 HR은 좀 해소할 수 있는 지식 공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조직에 기여하고 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나는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제시님한테 제가 뭐 또 조언을 해드린다면 사실은 커리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10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한 3, 40년 기간을 우리가 이제 커리어라는 이름으로 조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째는 이거를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는 의미는 내가 뭘 하고 살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연 책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일 것이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연 책임은 지금 10수년간 이렇게 일을 하고 커리어 이렇게 전환하면서 내가 보니까 후배들은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내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고 싶다라는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시님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커리어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큰 조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거는 좋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내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땡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다른 커리어를 하든 간에 그런 땡땡을 위한 삶 전체에 대한 플랜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인사나 HRD 특히 하신 분들은 그 성장을 돕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성장을 돕는다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을 옆에서 조력하고 돕고 지원하고 하는 그 부분들은 엄청난 그런 보람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HRD를 하신 분들이 결국은 내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이제 리더십 컨설팅이라고 열었지만 저의 비전은 제대로 된 재단, 재단이라는 것은 이게 뭐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비영리로 가지만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비즈니스 같이 조직은 운영하면서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왜냐? 리더를 키운다는 것은
자, 어떤 부문에서든지 다 필요한 일이에요. 진짜 뭐 선생님들 리더십도 있고 농촌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있고, 자, 리더십이라는 거는 안 필요한 구석이 없고 또 특별한 사람만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다 리더라는 역할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말 남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될 것이냐를 내가 끝까지 조력하고 또 조금 더 스케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이제 저의 삶에서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시님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또 뭘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것들로 좀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플랜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HR 주니어들의 고민들, 이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고 나의 앞길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위로와 어떤 방향성 제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담감도 굉장히 있다 보니까 욕심은 커지고 사실 좀 굉장히 조급해지고 있어요. 수연 책임이 그런 용기를 내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요즘 제일 고민되고 힘든 일이 뭐라 그래요? 넓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인가, 한 가지를 제대로 잘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